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세종시 하반기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앞으로 2, 3년 동안 세종이 어떻게 변할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종시 앞으로 오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죠.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언제 사느냐입니다. 즉, 위치와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세종은 계획도시이고 시간표를 읽는 도시입니다. 국회 세종이사당, 서울 세종고속도로, 금강대교, 전세 가율의 변화, 거래량의 흐름, 이런 모든 요소가 특정 시점에 맞물려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미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종의 현재 상황부터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흐름과 전망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어디를 사야 하고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자료 세종시 7월 셋째 주 매매 지수는 0.34% 상승했습니다. 6월 월간 변동률은 1.45% 상승으로 서울의 1.29%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6월 전세 가율은 47.6%입니다. 그리고 5월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이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매 지수 0.34% 상승. 고작 0.34%? 별 의미 없지 않나?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작은 숫자는 시장의 체온계입니다. 세종의 최근 5년간 주간 평균 변동폭은 0.08%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0.34%, 평균보다 무려 4배 높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오르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거래량이 늘어나야 하고, 둘째, 매수자들이 매도자의 호가를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이번 주 세종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은 전주보다 약 8% 늘었고, 실거래가와 호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매수자들은 호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턴,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2021년을 기억해 보세요. 처음엔 0.09%, 그리고 0.12%, 다시 0.18%로 점진적으로 올랐고 3개월 뒤엔 주간 0.3%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때 여러 단지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세 가율입니다. 세종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전세 가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이번 주 전세 지수는 0.01%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세종의 평균 전세 가율은 47.6%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 68.2에 비해 2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 평균도 45% 정도였습니다. 전세 가율이 60%에서 70%는 넘어가야 시장 심리가 바뀝니다. 세입자들의 생각에 이 정도 금액의 전세금이면 대출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이게 바로 매매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로 6억 7억 내느니 대출 조금 보태서 매수를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세가가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경우 새뜸마을 39평형 10억 아파트 전세가 3억 초반입니다. 나리째마을 33평형 9억 중반대 아파트도 전세는 3억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율이 30%대입니다. 보람동 호려울마을 중흥S클래스 33평형은 매매가 6억 4천만 원 하지만 전세 가율은 40%입니다. 계산해보면 전세가는 2억 중반대입니다.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실제 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세종의 거래량은 1월 306건, 2월 413건, 3월 720건에서 4월에는 1376건으로 급상승했는데 5월에는 766건으로 절반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거래량은 전주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곳이 돈이 몰리는 곳이죠.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역시 세종정부청사 주변의 1생활권 일부와 2생활권입니다. 이번 주 1, 2생활권 거래량은 145건으로 전체의 42%입니다. 다음은 3생활권입니다. 거래량은 90건,
대평동과 보람동 위주입니다. 마지막으로 4, 6생활권입니다. 가격은 여전히 보합세이고 거래량도 비교적 부족한 편입니다. 정리해보면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강점과 약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전세 가율이 너무 낮고 거래량도 조금씩 줄어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사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종은 호재가 많습니다. 국회 세종이사당, 서울 세종고속도로, 금강대교, 북세 종아이시 등. 하지만 호재는 발표 즉시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시차를 두고 가격을 움직입니다. 먼저 국회 세종이사당부터 보겠습니다. 이 호재는 세종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는 시점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표 단계입니다. 이때는 거래량만 늘고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2021년 5월 세종이사당 건립이 공식 발표됐을 때 거래량은 한 달 만에 25% 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매매 지수는 1.5%대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기대감만 있고 실수요자들은 관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2025년 5월 대선 공약이 발표되자 어진동과 나성동의 거래량이 20% 가까이 늘었지만 매매 지수는 고작 1.45% 상승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바로 공사 시작 단계에서 공정률 50% 구간입니다. 이때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과거 세종정부 청사 사례를 보세요. 공정률이 50%를 넘기자 단 3개월 만에 주간 매매 지수가 3.5%로 올라갔습니다. 실거래가는 평균 10에서 15% 상승했습니다. 지금 세종이사당은 2026년 하반기까지 기초공사를 끝내고 2027년에 건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즉, 착공부터 공정률 50%까지 중심 생활권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완공 직전 6개월입니다. 이때는 거의 폭등에 가깝습니다. 과거 2019년 세종정부 청사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할 때 6개월 동안 주변 아파트는 평균 15에서 20% 올랐습니다. 세종이사당도 똑같은 패턴을 보일 겁니다. 완공이 가시화되는 2030년 하반기 어진동과 나성동은 신고가를 다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금강대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강대교는 외곽단지, 특히 반곡동과 육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 호재도 단계별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 단계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기대감만 있고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착공과 함께 공정률 50%를 넘는 순간 상황이 바뀝니다. 과거에 설치된 금강교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공정률이 50%를 넘자 거래량이 20% 이상 상승했고 2개월 후 가격이 따라 올랐습니다. 이번에 설치될 금강대교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겁니다. 2027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고 따라서 2028년 초부터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3개월 뒤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완공 직전입니다. 과거 금강교도 완공 전 6개월 동안 외곽 단지가 평균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강대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회의사당과 비슷한 시점으로 완공 시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생활권을 중심으로 반곡동과 같은 외곽 단지는 완공 직전 단기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앞으로 2, 3년 단기, 그리고 3년에서 5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세종 투자 로드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언제 들어가야 하며 언제 팔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율이 아직 낮고 관망하면서 망설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패턴을 떠올려 보세요. 2020년과 2021년 모두 전세 가율이 60%를 넘으면서 이 3개월 뒤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지금 세종은 아직 그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아직 지속적인 상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보합과 약간의 상승을 오가며 지루한 눈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디를 사야 할까요? 중심 생활권, 즉
세롬동, 어진동과 나성동이 1순위입니다. 즉, 올해 안에 중심 생활권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단기 전략입니다. 다음은 중기 전략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물 착공과 그리고 금강대교 착공, 즉 2027년, 2028년 초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할 시점에 들어가야 투자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호재가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국회의사당도 2026년 기반 공사와 건축 공모, 설계가 마무리되고 2027년부터 건축 공사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시작됩니다. 과거 세종정부청사 사례에서 보듯 공정률 50%를 넘기자 3개월 만에 매매가는 평균 10에서 20% 올랐습니다. 금강대교도 2027년 착공이 예상되고 있는데 착공 후 공정률이 50%를 넘으면 거래량과 함께 이 3개월 후 가격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2027년에는 외곽단지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즉, 중기적 관점에서 2년 후에는 중심 생활권보다 금강대교 영향권인 사생활권과 육생활권을 선점하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은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3년에서 5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완공 직전 신고가를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완공이 가시화되는 2030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상승합니다. 과거 세종정부청사, 부서 이전이 완료될 시기나 금강교, 세종호수공원도 완공 전 6개월 동안 주변 단지가 많이 올랐죠. 금강대교나 세종의사당도 같은 패턴을 보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세종의 투자는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중심 생활권은 단기 전략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3년 후 정책적인 호재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외곽 단지가 움직입니다. 3년에서 5년 후 모든 호재는 완공 직전 신고가가 쏟아질 겁니다. 세종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제대로 읽고 타이밍을 맞춘 사람만이 세종의 다음 상승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